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전격적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이 격렬 항의하는 모습이 지금 국회 본회의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시고요.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 혼란이 거치면은 필리버스터 토론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정영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저희가 급히 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다라는 지금 자막도 보이는데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국회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1 협의체,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에서 선거법과 이 검찰개혁법 단일안을 도출을 하면서 오늘 저녁 7시에 본회의가 당초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어떤 본회의장 이동을 막으면서 약 8시쯤에 본회의가 개의가 됐는데요. 이 가장 먼저 회기 결정 안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4+1에서 제출한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까지 임시국회를 하도록 하는 회기결정 수정안이 가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10일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 처리가 됐는데 예산안 통과에 필수적으로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 예산 부수 법안입니다. 26개의 예산 부수 법안이 있는데 당시에 4가지밖에 처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22가지의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이 세입 세출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기결정 안건 이후에 22개의 예산 부수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예산 부수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씩 이 회기결정 이후에 예산 부수 법안이 먼저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예산 부수 법안이 하나가 상정이 됐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수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면서 약간 지연 전략을 썼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떤 찬반 토론을 이 현장에서의 찬반 토론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바로 이 표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 법률안 이런 이 2가지 예산 부수 법안은 일단 가결이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예산 부수 법안의 처리에 앞서서 수정안을 내고 또 찬반 토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거의 지금 8시에 본회의가 개의가 돼서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겨우 2가지 예산 부수 법안밖에 처리되지 못한 상태였고 20개의 예산 부수 법안이 남아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변경하는 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부수 법안 처리된 이후에 선거법 상정안을 처리하기로 의사 일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변경하겠다. 이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격적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2개의 예산 부수 법안은 이미 처리를 했고 세 번째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서 뒤에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앞으로 땡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도 가결이 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러니까 오늘 4+1 협의체에서 만들어냈던 단일화를 상정을 했는데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면 즉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당이 9시 41분부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약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첫 번째 주자로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앞서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4+1 협의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정된 선거법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당초에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한다 이런 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오늘 단일안에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그러니까 현재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지역구는 253석, 비례 47석을 뽑았거든요. 이것을 내년도 총선에도 그대로 유지를 한다. 단 지난번 총선과 다른 점은 연동형 비례제가 일부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캡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47석의 비례대표 중에서 30석에 대해서는 연동형을 적용
적용한다. 이것이 오늘 이제 4+1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또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군소 야당들이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민주당하고 합의를 하면서 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말씀드린 대로 253대 47석을 비례대표는 47석을 뽑되 연동형 캡으로 해서 30석은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시키는 이 안건이 지금 상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지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12월 임시국회 이 회기가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25일까지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은 계속해서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5일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의 첫 토론자인 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발언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5일까지 임시국회 날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 건데 보통 어떤 룰로 좀 진행이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토론에 대해서는 한 명이 나와서 무제한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일부 시간을 정해놓고 아마 교대로 지금 25일 자정까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방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필리버스터는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과거 이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무박 9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때와 달라지는 점을 예상해 보자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만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동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앞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단순히 표결을 막기 위한 차원이긴 하지만 이것을 막는 이유에 대해서 한국당이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데 민주당을 비롯한 4+1에서도 이 무제한 토론을 참석해서 우리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반박하는 토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25일 자정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의원들도 동참을 해서 선거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이런 장면도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사전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지금 이미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순번 지금 1번 순번으로 주호영 의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순번을 어느 정도 짜놓은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본회의장을 지킬 의원들을 교대적으로 지금 짜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고 해서 모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는 의원들 그리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테러 방지법 때도 장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진기한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장시간 서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운동화를 옆에다 두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일단 25일까지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저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습니다만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수 법안을 다 처리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선거법을 상정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은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선거법 순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어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재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당이 전혀 협상을 거부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협상은 진척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21대 총선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 1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선거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답답함, 깜깜이 선거라는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미 이 선거제도 예비 후보자 등록하는 시한도 지났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예. 이런 배경에서 순서를 바꿔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올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좀 봤을 때 예산 부수 법안이 필리버스터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찬반 토론을 계속했고 2시간 가까이 한 2가지밖에 타결을 못해서 여기에 문희상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먼저 표결에 붙였고 지금 상황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또 격렬히 반발하고 지금 필리버스터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문희상 의장의 전격적인 움직임을 국회나 이런 쪽에서 좀 예측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움직임에 네, 대해서? 당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수 법안이 올해 안에 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도 세입 세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워낙 지금 예산 부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2가지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는데도 지금 1시간 반 이상 걸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금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22가지 예산 부수 법안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릴 것이다. 오늘 뭐 앞서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오늘이 긴 밤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예산 부수 법안이 일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리하고 선거법 개정안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순서가 앞당겨 오면서 지금 상정이 된 상태이고 또 예정대로 한국당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그럼 어떤 상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느냐? 예.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짧게 가져가는 이유, 쪼개기 그러니까 3, 4일로 나눠서 네. 임시국회를 열겠다. 이 쪼개기 국회를 들고 나온 이유가 바로 한국당의 이 필리버스터 전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만 25일 그러니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26일 그러니까 26일 날 임시국회를 지금 4+1에서는 새롭게 소집한다는 계획인데 예.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5일로 종료되고 26일에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면 예.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즉각 표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서서 보셨듯이 4+1 협의체 의석수가 이미 과반을 넘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간다면 선거법 개정안은 바로 처리될 것이라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오늘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것도 수정안을 내고 찬반 토론을 신청하면서 아예 상정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선거법을 상정을 해놔야 일단은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하더라도 회기를 짧게 줄여놓으면 필리버스터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즉각 표결을 통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이 회기도 짧게 해놓은 상태고 예. 전격적으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금 이 표결에 붙이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일 자정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게 되면 26일에 이제 새로운 임시국회에 즉각 표결이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럼 지금 하지 못했던 이 예산 부수 법안 처리도 뭐 그때 하게 되겠군요.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를 하는 것이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의, 목표이기 예. 때문에 뭐 임시국회 때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검찰개혁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 선거법 개정안보다 민주당이 더 무게를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역시 검찰개혁 법안입니다. 공수처법, 특히 그중에서도 공수처법을 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수 법안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또 상정이 된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가 되고 나면 민주당으로서는 즉각 공수처법을 상정할 그리고 나면 당연히 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그런 순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전부 다 처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임시국회가 열리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또 회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바로 표결을 하고 필리버스터 돌입하고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기거나 다른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저희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난다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당이 좀 반대할 동력을 많이 잃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부수 법안이나 지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도 약 200건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민생 법안을 꼭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 네.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도 크리스마스 전에는 국민들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처리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만 처리되고 나면 한국당이 반대할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민생 법안이나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되는 수순으로 가는 방향을 저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표결 이후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뭐 민생 법안들도 남아 있고요. 이게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한국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당은 지금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한국당에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회에서 규탄 대회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교안 대표도 무조건 이 악법은 막겠다, 이 독재를 막아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막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역시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결국 4+1에서 의석을 모으면 과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이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당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선거법 개정안과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해 수단,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동원하겠다. 그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필리버스터이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비록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법을 통과되는 것은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리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특히 예전에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무박 9일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도 민주당이 이 테러방지법을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회기가 끝나기 며칠 전에 필리버스터를 종료를 했는데 그때 이 판단은 이거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시국회 회기가, 그러니까 국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임시회에 소집을 해서 바로 표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됐든지 간에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는 테러방지법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무박 9일 동안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굉장히 큰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켰고 또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회기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만 필리버스터를 종료를 했고 그때를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자마자 당시 새누리당에서 바로 이 테러방지법을 표결해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현재로서는 이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 검찰개혁법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어떤 설명을 하고 여론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민주당도 이번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의사를 좀 보였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당과 그런 어떤 논쟁을 좀 주고받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이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어떤 의사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주당도 충분히 들어가서 한국당과 함께 여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맞짱을 한번 떠보겠다, 토론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계속 토론이 이어갈지 지금 상황은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쭉 끌고 간다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필리버스터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 미칠 영향 여야 입장에서 좀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필리버스터나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법 처리는 일단은 계획된 수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당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는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총선을 앞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지금 총선 전국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총선을 앞뒀을 때는 중도층의 표심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각자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어떤 본인들의 지지층에게 이런 현재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나 어떤 공수처법, 검찰개혁법안이 밀실에서 이뤄진 야합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이 비판적인 메시지를 낼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인 본인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역시 한국당도 한국당의 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민주당도 같이 이 무제한 토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안 처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렇게 4+1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들이 통과가 되고 한국당은 계속 반발하는 모습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국회에 올라와 있는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인준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30일 날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일주일 앞두고 오늘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이 야당과 증인 채택을 두고 극심한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 결국 이게 파행이 됐습니다. 결국 지금 4+1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어떤 지금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어떤 이 청문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표결을 통해서 인준안이 처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4+1에서 이미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표결에 강행이 된다면 충분히 뭐 인준안이 통과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그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지금 청문특위위원장을 또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맡았기 때문에 어떤 추미애 후보자나 정세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도 현재의 어떤 국회에 지금 굉장히 극한 대치의 구도가 청문회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오늘 파행됐다는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이 파행된 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또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쉽게 예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 지금 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건들을 가지고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한국당에서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총선인데 총선을 관리해야 되는 장관들이 여당 의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의 진영 민주당 의원이 가 있는 상태고 법무부 장관에도 추미애 지금 의원이 후보로 올라가 있고 국무총리에도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지금 후보자로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에서는 추미애 후보자나 정세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중립 내각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한국당이 추미애 후보자나 정세균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금 어떤 패스트트랙 법안에 따른 필리버스터와 상정에 따른 극한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오히려 여야 간의 어떤 그 협상이나 이런 여지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안에 대한 채택이 오늘 파행이 됐습니다만 언제 지금 다시 열릴 것이다. 뭐 이렇게는 확실하게는 지금 전망하기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도 어쨌든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 사람당 정해진 시간이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말 그대로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네, 그렇습니다. 뭐 무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민주당의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 뭐 10시간 넘게 의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오늘이 23일이니까 24일, 25일 지금 약 48시간, 50시간 가량 남은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몇 시간씩 배분을 했는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예. 1호 주자로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이 애시당초 처음에 된다고 얘기 나왔던 것이 지난 13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지금 열흘 이상 이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열흘 넘게 이어져 왔는데 열흘 전부터 이미 주호영 의원은 1호 필리버스터 주자로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흘 이상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이 필리버스터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타자인 주호영 의원이 과연 몇 시간 동안 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초 오늘 이제 4+1 합의안 마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안 될 것처럼 굉장히 첨예하게 되다가 이제 오늘 이제 가까스로 좀 됐습니다. 이 네. 내용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앞서서 제가 지난 13일에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본회의가 무산됐던 배경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호 임시국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회기결정 안건이 보통 올라와서 이 회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당시에 한국당이 회기결정 안건에 전격적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당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4+1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고 작년 연말에 이 여야가 합의한 이후에 지난 4월에 이 패스트트랙 원안이 이 한국당과의 충돌을 통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원안이 지역구를 225석 그리고 비례를 75석으로 하되 여기서 50%의 연동률을 적용하겠다. 이것이 당시 패스트트랙의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 과정에서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었죠. 250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나왔던 안은 250대 50이었는데 여기서 또 민주당에서 나머지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당에게 제안한 것이 처음에는 25석의 캡을 씌우자고 했다가 30석의 캡을 씌우는 것으로까지는 의견을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250에 비례를 50석을 하되 캡을 30석에 씌우는 데까지는 등록을 했는데 이때 당시 원안에는 석패율제라는 제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석패율 제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석패율제는 쉽게 얘기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패한 낙선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시켜주는 것이 이 석패율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석패율 제도 도입을 놓고 민주당과 나머지 4+1에 참여하는 3+1 야당과의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석패율제는 이 중진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중등록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중등록제는 아예 처음부터 비례대표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이름을 넣어놓는 방식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의견 차이가 나왔던 여러 가지 배경으로 민주당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진들의 어떤 그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내세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면 이 수도권 같은 곳에서 야당 후보들이 석패율제로 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경선을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천 표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는 상황인데 이 군소 야당들이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라든가 뭐 다른 당들이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면 이 민주당의 표를 상당 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4+1의 석패율제는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3+1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캡 30석까지는 우리가 수용을 할 테니 석패율제를 받아라. 이렇게 다시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의총을 통해서 석패율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그 공이 다시 3+1로 넘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종적으로 민주당과의 합의를 통해서 253석 대 47석
그리고 연동형 캡은 30석, 그리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야당들이 결정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오늘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주호영 의원의 발언을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정영빈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국회 상황 역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